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10월 21일 완공된 연풍 과학자 휴양소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 과학자들은 휴양소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며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이 진행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오보이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우리 연풍과학자 휴양소 토전을 잡아주시는 그날은 2014년 1월 14일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오전 내내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 지도를 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9길로 곧장 여기 연풍호 기술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여기는 잡초무성한 무인지경이었습니다. 몸소 지도를 펼쳐두시고 앞장에 서 있으시며 여기에 도착하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과학자 휴양소 토전을 잡아주려고 지난해 여름에 2번이나 배를 타고 호수 주변을 다 돌아보고 이 자리를 찾아냈다고, 겨울철에 와보니 겨울철 풍경도 그에 못지않게 멋있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박은철 소장은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자신께서는 1년 내내 과학자들을 생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루 반과 1년 내내라는 혁명이라도 그날에 태어난 것이라고 격정이 넘쳐 얘기했습니다. 휴양소 토준을 잡아주신 때로부터 넉 달 후인 2014년 5월 우리 연풍과학자 휴양소를 또다시 찾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휴양소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떴을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석 달 후인 2014년 8월 연풍과학자 휴양소를 세 번째로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 운동장이 배구와 바드민턴, 종구를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겨울에는 여기다 물을 채우고 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체육장으로 꾸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세계적 수준에서 갖춘 휴양소가 완공되면 과학자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과학연구 사업으로 쌓였던 피로를 풀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완공된 연풍과학자 휴양소를 찾으셨던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배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니 휴양소가 마치 한 폭의 구름 같다고, 자신께서 그려본 희한하고 황홀한 선경이 실물로 펼쳐졌다고, 이곳이 천지개벽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휴양소의 모든 대상들이 최상의 수준이라고, 모든 대상들이 비반복적이고 주변 환경에도 잘 어울린다고, 고급 호텔 수준이라고, 다용도 야외 운동장도 꾸려놓으니 휴양생들이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과학자들에게 합격될 수 있겠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완공된 우리 연풍과학자 휴양소를 찾아주셨던 그날, 그때 당시 여기가 바로 기념품매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때는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휴양소는 휴양생들이 마음껏 휴식하는 곳이지 이렇게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휴양생들이 이제 경치 좋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겠는데 그것을 잘 현상해주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진 현상 설비들도 일식으로 보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연풍 과학자 휴양소는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처럼 이렇게 복받은 과학자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젖어들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시는 경야는 원수님의 사랑에 높은 과학적 성과로 보답할, 정말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서 세상 주실 수 있는 모든 거 다 알려주셨구나. 진짜 금방석이로구나. 이거 내가 희한한 별천지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며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상에 없는 사랑의 금방석을 마련해 주시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제일 촉구병으로 내세워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이 더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보답할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께서 연풍과학자 휴양소를 현지 지도하신 열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념보고회를 통해서 연풍과학자 휴양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과학자들을 행복의 절정에 올려 세우시려 그처럼 마음 쓰시는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봉사활동과 관리 운영을 더욱 개선해서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 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을 위해서 각지에서 경제림 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산군에서 군안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산열매 수종의 나무림 조성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기간 산이 많은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산열매 수종의 나무모 생산을 늘리고 나무 심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서 그 산림 면적을 계단식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지급한 온실과 여기 모차양장에서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산열매 수종수는 10여 가지입니다. 올해 80여만 그루의 산열매 수종의 나무들을 산에 옮겨 심었는데 확실히 산열매들이 인민들이 생활과 건강... 군에서는 경제림 조성을 위한 전망 계획을 실속 있게 세우고 나무모 생산을 적극 따라서는 한편 산들에 심은 산열매 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잘해서 올해에 잣과 왕밤, 쪽가래, 찔광이 등의 풍요한 산열매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백화리는 예로부터 밤나무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10년 전에 우린 재래종 밤나무를 지금의 왕밤나무림으로 개조했습니다. 올해엔 한가실들도 고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이 대체수 피토신과 생명수문화를 여러 차례 분무해줘 고온과 가물 견딜성을 최대로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해에도 흐뭇한 왕밤 작황을 이루겠습니다. 군에서는 올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산열매 나무림 조성을 좋은 군중적인 사업으로 보다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풍군에서도 새로 일떠서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위해서 경제림 조성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정보의 잣나무림과 이깔나무림을 비롯한 경제림들을 품들여 조성한 군에서는 그에 자만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특성과 산림 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왕밤나무와 잣나무, 수유나무 등의 산열매 나무림 면적을 부단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숲사이 양묘장들을 잘 꾸리고 좋은 수종의 산열매 나무 모두를 다량 생산하는 한편 지대적 특성에 맞게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심고 그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해서 사름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 인민의 행복을 침탈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온 나라에 끌어넘치고 있는 속에 김일성 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 대학생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어문학부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 신촌 대학살 만행 체험자와 청년 대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바로 미제 침략자들이 신천 땅에 기어들어
백들 어린이들을 무참 약살한 신천군 모남리 밤나무골 화약창고에서 구살생으로 살아난 당시 압살났던 김명금입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흘러 내 나이 이제는 82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제놈들의 야성만행을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신천 땅에 기어든 미제 야수들은 애새끼들과 애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애새끼들과 애미들을 따로따로 가다 놓음으로써 애새끼들은 애미를 찾고 애미들은 애새끼를 찾다가 미제 살인기들은 신촌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잿가루 속에 파묻으라고 떠버리며 화약 창고에 달려들어 불을 지르고 수류탄을 마구 던져 102명의 어린이들과 400명의 어머니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불바다, 피바다가 되었는데 어머니를 애타게 찾던 아이들 물을 달라고 물을 열어달라고 애타게 울부짖던 아이들은 언제간데 없어지고 창고바닥 여기저기에는 누구의 것이 김용금 로인은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닥을 호비며 모지름을 쓰던 철부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머니들의 피타는 절규가 귓전에 들려온다고 하면서 미제의 만행을 단죄했습니다. 미제의 침략성과 야성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 미제 만행의 목격자도 체험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계급적 자각을 순간이나마 잊고 산다면 배움의 교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의 배려를 뜨겁게 가슴에 안고 오젠날 신촌 소녀를 강반석 혁명학원과 김일성 종합대학에 불러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 조국의 품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굳건히 지키고 빛내갈 것을 당부하는 김용금 로인의 이야기는 청년 대학생들의 가슴마다에 투철한 조국 결사 수호 정신과 원수 경멸의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교육 사업을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 사업,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여기고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10월 학교 지원 월간을 통해서 학교 건설과 교육 지원 사업에 발벗고 나서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안이 많은 당행정 책임일꾼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열고 이번 월간을 통해서 교육 부문에서 물질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한 단계 높여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토의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교육 부문 일꾼들뿐만 아니라 모든 후원단체 일꾼들에 대한 분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평양시 성배전부 식년학기업소를 비롯해서 80여 개 단위들에서 200여 개 그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성의 있게 진행됐습니다. 평양시 송배전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면서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여러 교육단위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교구 비품들을 적극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시배전부 일꾼들은 항시적으로 정상적으로 대학에 나와서 걸리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애로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도와주고 우리가 또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찾아서 도와주는 정말 열성적인 학병들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이번 10월 학교 지원 월간에도 이들은 평양교원대학과 모란봉 제1중학교를 비롯한 시안의 20여 개 교육단위들에 갖가지 교구 비품과 교육 기자재들을 보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지원 사업을 우리 기업소의 본분 또 사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의껏 최대로 보장할 결심입니다. 한편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 조건, 생활 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속에 얼마 전 능라도 무역국에서는 시안의 1000여 명의 교원들에게 갖가지 생활 필수품과 여러 가지 공업품들을 성의껏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종업원들 모두가
경원들에게 자식들을 맡긴 학부형으로서 그들이 사업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들이 교육 성과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이를 하나라도 더 찾아가고 싶은 것이 정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체육절 75돌 기념 전국 도대항 곤중체육대회 2024가 이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체육관에서는 대중체육부문 남자 배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평양시팀과 황해북도팀 사이 조별연맹전 경기입니다. 흰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평양시팀입니다. 관람자들과 응원자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각이한 위치에서의 강한 타격과 막기를 유기적으로 잘 결합한 평양시 팀이 황해북도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청춘거리 롱구 경기관에서는 대중체육부문 여자 롱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2조에 속한 황해북도 팀과 함경남도 팀 사이의 조별연맹전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높은 기술과 통쾌한 득점 장면들을 펼쳐 보일 때마다 관람자들과 응원자들의 열기뜬 응원은 경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황해북도 팀이 함경남도 팀을 43대 31로 이겼습니다. 한편 평안북도 팀과 평안남도 팀 사이에 진행된 경기에서는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린 평안남도 팀이 평안북도 팀을 63대 39로 이겼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군이 17일 가자지대 북부에 있는 자바리아 피난민 수용소를 폭격했습니다. 폭격으로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학교 마당의 천막이 불탔으며 28명이 죽고 16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자지대 민방위 기관은 이스라엘군이 이 수용소에 대한 폭격을 세계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가준 수단을 동원해서 수용소를 황폐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이날 가자지대 중부와 남부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공격에 의해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42,438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적인 군사적 공격과 야만적인 봉쇄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자지대에서 기아 위기가 날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نفسي أهلي لما يحكوا معي في التليفون ما يحكوش إنه إيش بنتهم خايفة أو إشي. بحاول أكون قوية كمان أنا بحاول أكون قوية كتير قدام أهلي. 17일 유엔 기구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자지대에서 약 184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양실조증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포격과 폭격으로 해서 오늘 가자지대에서는 인구의 거의 전체가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무더기 비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한 지역에서는 큰 물로 강둑이 무너지면서 고리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서는 17일 하루 동안 500mm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해서 피해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세계 자연보호기금이 최근 보고서를 발표해서 2020년까지의 5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포유류와 새류 등 야생동물들의 마리수가 73%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강하천과 호수, 습지 등 민물에서 서식하는 동물의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85%였으며 육지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69%, 바다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56%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에서 야생동물 감소율이 95%로서 가장 많았으며 아프리카에서 76%,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60%, 북아메리카에서 39%,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3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야생동물들의 마리수가 감소된 원인이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의 기상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기상 상태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으며 햇빛 침률은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우선 중순기간 기온변화 상태를 보면은 19일과 20일을 제외한 대부분 날들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는데 특히 14일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서 5도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22.2mm로서 평년의 184% 정도로 지난해의 234%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이 기간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자주 흐리고 비가 온 것과 관련해서 전국 평균 햇빛 침률은 평년과 지난해보다 낮게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하순 기간의 평균 기온은 전반적 지역에서 지난해보다는 낮겠지만 강수량은 중순 기간과 같이 평년과 지난해보다 많겠으며 햇빛 침률 역시 중순 기간처럼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낮을 것이 예견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비가 내리고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소낙비도 내리겠습니다. 백두산에서는 2 내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독촌, 구장, 동신, 경성을 비롯한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고 평안북도, 자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선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샘바람과 우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18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10 내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어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함경남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밤부터 초당 최고 15m 정도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선 오후부터 북서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강원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초당 최고 10m 정도로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중급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선 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그리고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서풍이 초당 최고 20m 정도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로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23일에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회창, 온성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문천, 룡년을 비롯한 동서해안의 국부적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3일에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눈도 내리고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국부적 지역에선 한때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5 내지 15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24일과 25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3일과 24일에 평균보다 낮겠고 25일에는 평균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